오늘 방송은 대한국 근대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여당 국회의원 70명 이상이 모여서 법을 제정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는데요. 이 법 내용은요, 유신 반대 투쟁과 6월 항쟁에 참여한 민주화 유공자, 그리고 그 가족, 그러니까 자신과 그 자기 가족한테 학비 면제, 치료 지원, 의료 지원, 주택 구입, 임차 대부 등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주자라고 셀프 입법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건 현대판 공신책록과 민주유공자 예우법이다 라고들 말하죠. 그래서 제가 근대화 유공자 예우법도 좀 만들어보자 라고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민주화 운동을 좀 볼까요? 1960년도에 4.19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1964년에 한일회담 반대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6.3 항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1980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1973년에 유신 반대 시위, 이게 좀 바뀌었네요. 1974년, 1980년이. 그 다음에 1979년에 10월 16일 부마 민주항쟁, 1987년에 60 민주항쟁,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 많았는데, 이때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보상하자, 대를 이어서 생활을 보장하자 라는 생각들을 한 것이죠. 자, 이 사진은요, 대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낸 세대들의 사진입니다. 1968년부터 1979년경의 그 청장년들의 모습인데요. 이들은 봉제공장, 가발공장, 금방공장, 철공소, 닥치는 대로 일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죽도록 일을 한 세대들입니다. 이 사진은 1963년 파독광부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 500명 모집에 46,000명이나 몰릴 정도로 우리나라의 실업난은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 500명 모집 지원자 중에는 대졸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는 우리 산업이 형편없어가지고 취직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독광부 자리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우리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1965년 2월에 비둘기 부대가 베트남 파병을 시작한 이후에 1972년까지 맹호부대, 청룡부대 많은 군인들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가지고 대한국 젊은이의 피를 대가로 오늘날 산업 근대화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1968년도에는요, 김신조라는 무리들이, 지금 김신조 씨는 목사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로 침투해서 우리의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1969년에는요, 고등학교, 대학교에 교련교육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 1학년, 2학년, 2년간을요,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유사시에 동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교부가 이제 전국 고등학교하고 대학생 대상으로 이 군사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68년도 김신조가 이제 북한 무장간첩이 서울에 침투한 그 1년 후에 이러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대학을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들 얼마나 훈련에 애로가 많았겠습니까? 여기 70년대, 71년부터 현재까지의 군복무 기간을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71년도, 72년도에는요, 김신조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3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근무 기간이 33개월, 34개월 이렇게 가다가 36개월로 늘렸어요. 그리고 이제 77년쯤 되면 한 34개월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83년도에서 92년까지는 30개월, 93년부터 2003년까지는 26개월, 2003년 이후에는 24개월, 그리고 2020년 이후부터 18개월인데 그 당시 36개월을 근무한 70년대 군복무 기간에 그 시절을 보낸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 향토 예비군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이 향토 예비군은요, 1968년 4월에 창설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비군의 편성은 동원 예비군, 향토 예비군, 지역 예비군, 직장 예비군, 어민 예비군, 선박 예비군 이렇게 각 지역, 각 직장 여러 형태로 예비군을 창설을 하고 특히 군대를 제대하면 바로 1년에서 4년 차까지는요. 동원 예비군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부대에 들어가서 군인과 똑같이 훈련하고 또 똑같은 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 36개월 군대 생활하고 나와서 또 한 4년간 동원 예비군 해야 되고 뭐 평소에는 또 향토 예비군들 모집해서 또 교육 훈련 합니다. 군부대에 안 들어갔어도. 그리고 또 45가지 이게 향토 예비군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민방위 대원으로 또 배치돼서 민방위 훈련 받아야 됩니다. 정말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군대 생활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이름이나 겨우 알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요. 1970년대 마을 풍경인데 이게 도로가 옆에 조그맣죠. 이 도로 있는 것만도 이 당시는 아주 훌륭한 마을이에요. 근데 이 도로를 넓히겠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돈도 받지 않고 무료 봉사로 나와서 이렇게 도로 확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길 넓히고 집 고치고 뭐 축사 짓고 여러 가지 운동을 했죠.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지금은요. 대한국이 저는 대한민국을 대한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대한국이 세계에 우뚝 섰습니다. 이것은요. 7080 세대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런 초석이 되었고 대한국이 드디어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7080이라는 것은 무슨 70년대, 80년대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70대, 80대 나이를 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보면요. 지금 현재 9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까지의 모든 고령자는요. 당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되도록 하는데 헌신한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은요. 50% 이상의 국민연금도 없습니다. 이 세대는요. 특히 모든 수입을 자식들의 교육, 자식들의 성장을 위해서 전액 투자해가지고 보유자산이 없어요. 그래서 노인 빈곤층 대부분이 70대, 80대입니다.
그래서요, 7080 세대에게 근대화 유공자 예우법을 제정해서 노후 생활을 보장하라 라는 포스터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려고 2차례에 걸쳐서 입법 상정했다, 철회했다. 그런 낯간지러운 국회의원들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이 포스터처럼 고상한 입법 좀 해보라고 근대화 유공자 예우법을 한번 제정하시면 어떤가? 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애국 유공자들 옆에 사진처럼 살고 있습니다. 연금도 없는 7080 세대들 오늘 또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요. 이 세대가 죽도록 키워놓은 국력으로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의 대를 이은 생활보장을 해주자. 민주화 운동 보상법을 만들자. 그 구상이 참 갸륵하지요. 조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키운 이 산업 세대들은 국민연금도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왜 이들의 가족이나 이들의 생활 보장을 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셀프 입법하려는 정치인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니까 자기들 생각만 하는가요? 이번 법 입법한 사람들 보니까요, 나이 꽤나 드신 의원님도 앞장서서 부르짖고 있던데, 자신이 민주화 운동했다고 처자식에게 생활보장을 이 기회에 해버리자 해서 앞장선 겁니까? 아무쪼록 입법 타락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젠가 신문에 보니까 언론인이 칼럼에 입법 타락이란 말을 쓰는데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저도 잠깐 도용했습니다. 당시 국민 모두가 민주화 운동만 했다면 소는 누가 키웠습니까? 누가 키웁니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회의원 70여 명이 셀프 입법하려고 매번 추진하고 취소하고 반복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건요, 이해충돌 위반을 넘어서 국회의원의 입법 타락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성들이 현재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좀 어려운 한문 문기 하나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인이 이류상이라, 이거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것은 당나라 때 위증이라는 재상이 당태종에게 10가지 왕으로서의 덕목을 직언한 말 중에서 간태종 14소라는 고사 속에 있는 말입니다. 간태종, 태종에게 간한다. 10가지 덕목을. 이걸 해석해 보면요, 이 앞에 말은 요 사무인이 이류상 앞에 또 4글자가 있는데, 그건 그 말은 은혜를 베풀 때는 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건 뺐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무인이 이류상은 기쁨이 넘쳐 상을 주지 않을까 경계하고 형벌을 내릴 때는 노여움으로 인해 벌을 남용하지 않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라고 임금의 도리를 설파한 고사입니다. 아무리 상을 주고 싶어도 이걸 줄 때 정말 생각해보고 줘야 되고, 벌을 내릴 때도 아무리 밉다 해도 이거 벌을 꼭 이렇게 줘야 되나? 라는 거, 혹시 남용하지 않나? 라는 걸 살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사회가 함부로 표창하고 포상하고 함부로 사법 처리해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이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인용해 봅니다. 시청해 주어서 감사합니다.